내년도 예산에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주력해서 본 분야가 검찰 개혁을 뒷받침해야 되는 그 분야라고 저는 집중적으로 봤거든요. 네. 이 달라진 환경에 대해서 즉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바로 지원을 해가지고 검찰 개혁을 통해서 굉장히 달라진 검찰 환경 속에서 이런 거죠. 이 공판 중심주의의 검찰 역량 강화,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네. 조서 자체가 이제 완전히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고 이게 증거로 채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오로지 공판에서 범죄를 소명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저는 특별하게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이 눈에 띄지가 않아요. 그리고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사업 설명서를 한번 보시죠. 저는 이 뒤에 실무자들께서 어떻게 이 법무장관을 이렇게 모시는지 모르겠어요. 2020년과 2021년 한번 제출된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.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. 이 엄청나게 검찰 환경이 달라졌는데 2020년과 2021년이 2021년도 예산에 이렇게 성의 없이 무관심하게 무사안일하게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? 아니 법무부 기획실장하고 뒤에서 이렇게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정말 국회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이 공판 중심주의에 대한 지원이 없는 건지 달라진 지원이 없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사업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? 정말 예산 확보하고 법무장관의 이 법무부에 예산 확보를 하고자 하는 태도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죠. 그 다음에 이 공소유지 관련된 예산을 내용적으로도 봐서도요. 달라진 게 없어요. 이게 20억 정도 되는데 활동비가 8억이고 스캔비 8억, 사무기기 취득 1억, 국민참여 배심자 홍보비 5천만 원,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수당 2천만 원, 그리고요 공판 역량 강화 지원 단돈 8천만 원, 전체 20억 중에 4%입니다. 아니 이런 예산을 가지고 연구 지원해주고 공판 검사들 교육시키고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냐는 겁니다. 이게 이 분야에 있어서 장관은 이 공판 중심주의의 검찰로 개혁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이걸 어떻게 해내겠습니까? 예산을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뭐 기재부하고 어떻게 해서 기재부가 잘 지원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잘 적응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저는 이런 계획의 부재에 대해서 참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거 좀 계획이 있는지 예산 8천만 원으로 되는지 만약에 안 되면요 프로그램들을 좀 가지고 와서 소위해서 증액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생각을 해요. 굉장히 이게 잘못하면 공판에서 모든 범죄를 소명해야 되는데 공판을 잘못해가지고 전부 빠져나가 버리면 범죄자들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? 이 예산으로 과연 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이 검찰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만약에 추가할 일이 있고 증액할 일이 있으면 이 법사위에서 증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. 전체적으로 우리 법사위 관련된 기관들의 그 예산을 보면 큰 틀에서 특별하게 삭감 요인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번에 그 예산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특수성 때문에 기재부가 좀 칼질한 건 없는지 만약에 칼질한 게 있다라고 하면 야당 의원도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서면 질의를 통해서 좀 예산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도 여당 의원들과 함께 좀 같이 하면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분 남았네요. 추미애 장관님. 참 안타까워요.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검찰 개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젊은 검사들, 패기 넘치는 이 신임 검사들이 조금 반발을 하면 이 장관님께서 좀 크게 안고 좀 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니 조국 교수야 무슨 말을 할 수도 있어요. 밖에 있기 때문에. 아니 뭐 비판할 수도 있고 뭐 누구를 비판. 근데 법무장관님이 커밍아웃이라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
야, 이건 아니지 않나. 아니 솔직히 말해서 평검사 젊은 검사들이 그 정도 패기 없이 어떻게 범죄자들 잡아넣겠어요. 그런 것들은 정말 장관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경청하고 얘기 듣고 큰 품으로 안아주고 말이죠. 300명의 검사들이 그러면 무조건 검찰 개혁에 대해 저항하는 세력은 아니지 않겠습니까? 정말 좀 힘으로 누르지 마시고요. 크게 안아주고 해서 이 가고자 하는 길은 맞다고 봐요. 검찰 개혁이. 그 방향에서 장관께서 무섭게만 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만 하면 해도 안 된다는 거죠. 어머니 역할까지 해가지고 이 검찰 개혁이 정말 대한민국에 잘 소프트 랜딩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까지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참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선 공판 중심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. 정말 반가운 말씀입니다. 사실은 조금 위축돼 있어요.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 번의 추경을 하면서 예산 삭감을 다 요구를 받아서 준비해야 될 일,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을 반영을 못한 채로 전전긍긍을 하는 상태에서 우리 야당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갑자기 제가 좀 힘이 납니다. 네. 네, 그리고 이제 지금 관심 주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 피의자 신문 조서, 검사 작성의 피신 조서에 대해서 증거 능력에 대한 제한 이것에 대해서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그건 1년 더 연기가 돼 있거든요. 2022년 1월 1일부터죠.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계속 저희들은 이 형사 공판부 강화와 더불어서 차세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형사소송 전자화가 되면서 말씀하신 공판 중심주의에 대한 대비도 함께 되는 것이어서 그 예산이 이제 196억이 잡혀 있는데 그거 안 깎이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.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공판 중심주의를 위한 준비를 잘 해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 또 강화해야 될 역량이 어느 쪽인지 이런 걸 잘 살펴서 이제 내년 예산이 아니고 그 다음 연도 예산을 내년 봄에 짤 때는 의원님 말씀하신 걸 다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네. 그리고 나머지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. 검사들을 잘 소통하면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다독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